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부대시설이라고도 말하는 그 지원시설의 용도별 특징, 기숙사. 창고는 뭐 내용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기숙사 위주로 어떤 점을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기숙사를 위주로 알아볼 거고, 창고라는 용도는, 창고라는 거는 일단 개체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 대개는 지하실에 위치를 많이 하는데, 설계를 많이 하는데, 옆에 공장에 비교해서도 같은 지하층이라고 하더라도 공장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이 호되게 낮지 않으면은 굳이 뭐 매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한 뭐 그 정도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공장 등록은 불가능한 호실입니다.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차이가 월등히 낮지 않으면은, 싸지 않으면은 접근 안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숙사, 이 기숙사에 대해서 일단 그 용어 정리부터. 그 공장 지역, 그 지식산업센터 안에는 오피스텔로는 건축 허가가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용도로 어 지어지게 되는데, 거의 이제 나중에 준공 후에 쓰임새는 오피스텔하고 비슷하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찾으시는 임차인 수요도 그렇고 수요들이 오피스텔처럼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고, 간혹 이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해당 건물에 있는 업체들, 그 업체들의 그 직원들 기숙사로만 사용 가능한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고, 요 근래 들어서 한 3, 4년 전부터 하남 쪽의 지산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숙사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는 성남에서도 2010년 이전에는 그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기숙사라는 그 호실은 그 산지법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나와 있질 않다 보니까 이걸 입주 자격을 준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성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숙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당 건물에 사는 업체의 임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좁게 해석을 한 거죠. 공단 본부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툼이 많아지죠. 기숙사는 있는데 왜 그 건물 사람들만 무슨 법적 근거로 기숙사로 사용을 하라 그러는 거냐. 뭐 외부인들한테 임차를 놓을 수 없는 거냐. 공실로 냅둬야 되는 거냐. 이렇게 싸우다가 2010년쯤에 그러면은 상대원 공단 안에 있는, 설명을 약간 드리면은, 여기 해당 건물에 이제 금강 펜테리움에 이제 기숙사가 있었는데, 여기 A 건물에 있는 임직원들만 사용을 하라고 공단 본부에서는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투다가 해당 지역, 성남으로 따지면은 상대원 공단 안에 있는 임직원들이 사용을 하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무방하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서로 이제 달리 해석을 하는 거죠. 공단 본부에서는 이 지역 안에 있는, 근데 그걸 뭐 확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문제가. 그러면서 이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나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다툼이 있다가 결국에는 2017년도 초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산자부에다 이제 질의를 올린 거죠. 뭐 기숙사 용도 이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남에 이제 기숙사를 하나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공단 본부에서 이렇게 그 뭐 산지법 관련해서 기숙사 입주 용도로 그 나중에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매입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 부동산들의 뭐 공문을 돌리고 홈페이지에다가 막 파부창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쪽 그 시행사 쪽에서 분양 대행사 쪽에서 질의를 올렸겠죠. 기숙사를 과연 그렇게 좁게 사용하는 게 맞냐? 근데 산자부에서 내려온 유권 해석은 뭐 상관없다. 누구나 이렇게 산지법의 공장 부분처럼 입주 자격을 준수해서 사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내려와서 지금은 하남 쪽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짓는 지산들에는 그 기숙사들을 많이 짓고 있죠. 그러니까 사용은 그 지식산업센터 밖에 있는 그 오피스텔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주 큰 단점입니다. 이렇게 용도가 이렇게 지금처럼 오피스텔 그러니까 그 해당 건물에 기숙사처럼 사용해야 됩니다도 틀린 소리지만 그 오피스텔하고 똑같습니다도 틀린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용도가 좀 불분명하다는 게 아주 큰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요거는 그 지식산업센터 그 기숙사를 그 거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인데 이 요걸 들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꼭 명심을 해두세요. 외벽 자체가 기숙사라는 거는 사람이 밤에 이렇게 주무시고 이렇게 자야 되는 적인 그 공간인데 외벽 자체가 그 사무 공간하고 똑같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11층부터 15층까지가 기숙사 용도인데 전체 면적 외벽이 똑같이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외벽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숙사가 되게 여기 이제 베란다가 있고 출입문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건물 외벽이 이렇게 쭉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제 대개는 좁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나와 있는 기숙사들 90% 이상이 베란다를 준공 후에는 이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개는 이 좁다 보니까 이 부분에 침대가 놓여지게 돼요. 안쪽에. 근데 외벽에서 주거용 외벽 마감하고 그 사무나 그 상가 마감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전체 이렇게 통창이 이렇게 그 있으면은 뭐라 그러지? 뭐 전망은 좋을지 몰라도 여기서 자면 춥습니다. 겨울에 요즘 같은 날씨에 아무래도 이제 옹벽보다는 벽보다는 콘크리트 마감보다는 전체 창으로 마감을 해서 많이 춥습니다. 그거는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한 호실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막 새고 이 부분이 공장 부분이 똑같이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만약에 베란다 부분이 있다고 치면은 뭐 배수구도 있고 하니까는 비가 뭐 약간 들이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이 자는 공간에 비가 들이치니까는 그거는 이제 불만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베란다를 이렇게 확장하지 않습니까? 베란다를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추우니까 요 외벽 앞쪽에다가 샤시로 베란다를 하나 베란다 말고 샤시로 이중창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 돈 100만 원씩 주고. 그래서 그 기숙사를 고르실 때는 이렇게 외벽 마감도 아예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나중에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정말 춥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거 따지다 보면 이제 오피스텔 하시는 겁니다. 오피스텔 기숙사보다는. 그리고 큰 장점은 하나 있는데 그 지식산업센터 안쪽에 있는 그 기숙사들이 아주 큰 장점이 뭐냐면은 자 말씀드린 대로 대개 이제 이렇게 15층 건물이 있으면은 위에 이제 몇 개 층 여기만 이제 기숙사고 여기 이제 공장 부분
이거 이제 뭐 상가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숙사 여기에 쓰시는 분들하고 공장의 사무 업무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분들은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시고 이분들은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나가시고 이 기숙사에 계신 분들이 주차장을 아주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차 대기는 너무너무 편하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녁에 차를 대지는 않으시니까요. 뭐 그런 장점은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가나 업무지원시설처럼 뭐 수익률표로 분석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적합한 수익률이 만들어진다면 매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시간까지 업무지원시설하고 상가, 기숙사, 뭐 창고는 뭐 아주 조금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요 세 편을 들으신 분들은 어지간히 분양하시는 분들보다 그 지식산업센터 용도를 더 많이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용도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 첫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징, 장점, 단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투자를 할지 아니면 이건 아니구나 포기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 같은 경우, 업무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부동산에서 보면은 그 개수가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인터넷에도 이렇게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얘기 잘 들으시고 숙지하셨다가 괜히 그냥 분양 직원만 믿고 부동산 믿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뭐 본인이 꼭 판단하셔가지고 자 기숙사, 업무지원시설, 상가,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추천은 안 드리지만 가끔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분양이 좀 저조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프로모션을 많이 해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고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내용을 남겨주시면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